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클러치 타임에서는 V리그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를 들여다봅니다. 극명하게 엇갈린 운명 앞에 선 두 명의 선수 이야기입니다. 한쪽에는 새로운 별이 있습니다. 그녀는 V리그의 하늘로 오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행정 절차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데뷔는 단순한 첫 경기가 아닙니다. 가족의 꿈,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 전부를 걸고 시작하는 인생 드라마의 출발선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는 한때 리그를 지배했던 최고 연봉 스타가 있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벤치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외국인 신분의 한 선수는 프로로 공식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고, 베테랑 선수는 추락할지 다시 날아오를지를 가르는 운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클러치 타임에서는 이 두 개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봅니다. 몽골 최고 유망주 잉쿠시의 데뷔를 둘러싼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페퍼저축은행 에이스 박정환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잉쿠시는 한국에서의 학생 비자를 프로 선수용 취업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몽골로 급히 출국했습니다.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V리그 코트에 정식 선수로 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이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만 잉쿠시는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유니폼을 입고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정관장은 잉쿠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발급은 물론 국제배구연맹 FIVB로부터 국제이적동의서, 이른바 ITC 승인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행정전쟁의 결과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몽골행에는 비자 문제 해결이라는 뻔한 목표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22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후 잉쿠시는 줄곧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언젠가는 꼭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제가 프로 선수로 뛰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잉쿠시는 복잡한 비자 절차를 밟는 동시에 가족 초청까지 준비하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잉쿠시는 곧 정관장 유니폼을 입고 한국 프로배구 무대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데뷔의 순간을 위해 잉쿠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몽골 출신 이 젊은 소녀의 미래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잉쿠시는 D-2 학생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하지만 V리그 공식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 비자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잉쿠시는 직접 몽골에 있는 한국 비자 센터를 방문해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현재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비자 발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 발급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변수로 승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정관장은 법무팀을 포함한 모든 행정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실시간으로 비자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잉쿠시의 귀국 일정과 팀 합류 준비를 긴밀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비자가 발급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V리그 출전을 위해 잉쿠시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FIVB가 관할하는 국제이적동의서 ITC입니다. 이 문서는 선수가 한 국가의 리그에서 다른 국가의 리그로 이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공식 서류로 이전 소속 국가 배구협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됩니다. 잉쿠시의 경우 몽골 배구협회가 이적동의서를 발급하면 해당 서류가 FIVB로 전달되고 이후 최종 승인을 거쳐 대한배구협회에 선수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정관장은 이미 몽골 배구협회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든 행정 절차를 직접 챙기고 있고 단 하루라도 지체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과연 잉쿠시는 이 모든 관문을 넘어 V리그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운명의 기로에 선 스타들은 어떤 선택과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클러치 타임은 계속됩니다. 궁극적으로 잉쿠시는 두 가지 핵심 요건, 즉 취업비자 전환과 FIVB의 국제 이적 동의서, ITC, 발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V리그에서 공식 출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두 절차가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진행되는 시점이 실제 데뷔 준비 시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행정 절차와 관계없이 잉쿠시는 이미 현재의 기량과 컨디션 면에서 전략적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다 기반 KSF 리그에서 그녀는 꾸준히 경기당 득점 선두를 기록하며 아마추어 수준을 뛰어넘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그녀가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그녀의 강력한 스파이크는 상대 블로커의 타이밍을 완벽히 무너뜨리는 폭발적인 힘과 놀라운 탄력으로 이루어지는 빠른 점프가 프로 무대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이나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도 이축되지 않고 과감하게 공격을 선택하는 판단력은 팀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에서 큰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기술력과 장점 뒤에는 명확한 과제도 존재합니다. 대구 여자 배구팀 김연경은 잉쿠시에게 특히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수비 리시브의 안정성, 서브의 다양성, 경기 운영 중 집중력 유지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공격력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프로 무대에서 주전으로 자리 잡기 위한 궁극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강하게 때리는 서브를 넘어 코스와 속도를 조절해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빈 랠리나 숨막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자신의 플레이를 유지하는 능력 역시 프로 무대 적응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잉쿠시는 현재 진행 중인 훈련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과제에 집중하며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가와티, 지오반나, 밀라나 등 핵심 선수들과의 합동 훈련을 통해 프로 경기 특유의 빠른 경기 흐름과 포지션 이해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볼 처리 속도와 판단력도 크게 개선되어 코칭 스태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전술 훈련을 통해 팀 공격 패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으며 체력 훈련을 통해 시즌 내내 안정적인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리적 준비 상태 역시 매우 긍정적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주전 경쟁이라는 강한 압박에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훈련에 집중하며 코칭 스태프의 피드백을 흡수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도 선배 선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실적인 훈련에 몰입하는 모습은 기존 주전 선수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구단 스태프는 잉쿠시가 기술, 체력, 멘탈 모든 면에서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행정 절차만 완료되면 추가적인 시간 없이 바로 선수 명단에 등록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잉쿠시의 데뷔 시점을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는 비자와 ITC 승인입니다. 하지만 경기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구단 선수들 사이에서는 잉쿠시가 이미 프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몽골을 오가며 고된 비자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잉쿠시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계획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가족을 한국으로 초대해 직접 V리그 데뷔를 보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 절차와 선수로서의 혹독한 훈련 일정이 바쁜 가운데서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그녀를 버티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 계획은 잉쿠시에게 가족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잉쿠시는 2022년 어린 나이에 홀로 한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한국에서 성공하고 부모님께 제 배구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평생을 몽골 시골에서 살아온 부모님은
딸이 외딴 타국 마을에서 홀로 훈련과 학업을 견디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성장을 전기 영상과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긴 외로움의 세월은 잉쿠 씨와 가족 모두에게 힘든 기다림이었습니다. 정관장 구단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가족 초청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초청장과 체류 관련 법적 절차를 지원하며 가족의 방문 일정은 비자와 ITC 발급 이후 잉쿠 씨의 데뷔 일정과 맞춰 신중히 계획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잉쿠 씨의 가족은 경기장에서 딸의 프로 데뷔를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데뷔 당일 그 장면은 어떤 영화보다 감동적일 것입니다. 관중석에서 몽골 국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가족, 그리고 워밍업 중 가족을 발견하고 감격에 복받친 잉쿠 씨. 오랜 유학 생활, 혹독한 훈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과 긴 시간의 기다림이 단 몇 초의 눈맞춤 속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만약 카메라가 눈물 맺힌 가족의 얼굴을 잡아낸다면 작은 몽골 마을을 떠나 결국 브리그에서 당당한 선수로 성장한 소녀의 여정을 그대로 담은 완벽한 인생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잉쿠 씨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팬들은 이미 그녀가 국가대표로 활약할 가능성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잉쿠 씨는 국적 변경이나 특별 귀화와 관련된 공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공식 논의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행정 절차는 오로지 프로 선수로서의 취업 비자, 전환과 국제배구연맹 ITC 발급에 관련된 것뿐입니다. 태극마크를 달 가능성은 그녀의 탁월한 재능과 역동성을 기반으로 한 가설적 시나리오일 뿐이며 구단 선수의 행정 절차나 공식 계획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팬들이 그녀의 국가대표 가능성을 꾸준히 기대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잉쿠 씨는 한국에서 유학하며 성장했고 한국 대학 배구 시스템에서 폭발적인 기량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더 나아가 잉쿠 씨는 배구 여왕 김연경의 직접 지도 아래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공격 패턴과 경기 운영 스타일 역시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긍정적 반응 속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잉쿠 씨가 현대 한국 배구의 힘과 높이를 중시하는 스타일에 완벽히 맞는 선수라는 평가가 이어지며 자연스레 희망적 추측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활약에 쏟아지는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잉쿠 씨가 국가대표로 뛸 가능성은 아직 논의 단계에조차 이르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을 고려하려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안정적인 배구 경력을 쌓은 뒤 대한배구협회의 추천과 법무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배구 관계자들 역시 이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잉쿠 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가대표가 아니라 브리그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잉쿠 씨의 역사적인 데뷔 시점은 진행 중인 행정 절차 속도에 따라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발급 후에는 국제배구연맹, FIVB, ITC 승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대한배구협회, KVO, 선수 등록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되어야 공식 출전이 가능합니다. 구단이 계획한 대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잉쿠 씨는 이르면 12월 중순, 늦어도 12월 20일 이전에는 코트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단은 이 시점을 잠정적인 준비 기간으로 설정하고 잉쿠 씨가 컨디션을 조절하고 팀 전술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뷔 경기에서 잉쿠 씨의 가장 유력한 역할은 외야 공격수, 즉 좌측 회전에서 조커로 투입되는 포지션입니다. 이전 훈련을 통해 잉쿠 씨는 좌측 포지션에서 공격 타이밍과 수비 위치 이해도를 꾸준히 높였고 팀 전술과의 적합성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출전 시간을 부담시키기보다는 중, 후반 경기 회전에서 투입되어 강력한 서브와 공격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선수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데뷔 경기에서는 멘토 김연경의 코칭 스타일이 잉쿠시의 플레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 동작을 최소화한 강력하고 빠른 공격, 빠른 판단력과 상대 블록 예측을 바탕으로 한 직선 스파이크가 그 예입니다. 또한 공격 성공 후 즉시 다음 수비 위치로 이동하는 민첩한 동작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 역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플레이가 계속된다면 잉쿠시의 첫 출전은 단순한 데뷔를 넘어 팬들 사이에서 이름을 각인시키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가족이 관중석에 함께할 경우 선수 등록식과 경기 순간은 더욱 특별하고 감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득점이나 결정적인 공격을 성공시킬 때 관중석에서는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준비와 기대 끝에 코트 위에서 맞이하는 순간 잉쿠시의 데뷔는 시즌 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대한 코치와 함께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로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잉쿠시의 몽골 리그 경험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그녀의 성장과 여정을 담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비자 전환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외국인 유학생이 공식적으로 프로 선수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고 그녀의 배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류 작업과 끝없는 기다림은 코트 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장면만큼이나 치열하고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잉쿠시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자신이 꿈꿔온 프로 무대의 문 앞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정관장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데뷔전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대학 무대에서 보여준 화려한 활약과 성과를 넘어 공식적으로 한국 프로배구 역사에 잉쿠시라는 이름을 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분한 내러티브가 펼쳐지는 동안 브리그의 다른 한쪽에서는 믿기 힘든 추락 드라마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잭정만은 더 이상 코트 위에서 제대로 설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봉은 7억 원, 팀의 스타 선수이자 연봉 500만 원을 받는 그는 오늘 경기에서 4세트 중 단 2세트만 출전했고 공격 포인트는 단 한 점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수원체육관에서 벌어진 2단 한 경기로 페퍼저축은행의 장소영 감독은 결국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부에서 팀의 운명이 박정환을 기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시즌 초반 6승 2패로 리그 2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던 페퍼저축은행은 현재 5연패에 늪에 빠지며 6승 7패 17점으로 5위까지 추락했습니다. 팀의 3년 연속 꼴찌 기록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절망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포츠 구루메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의 3라운드 현대건설전과 그 재앙 같은 5연패의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연봉 7억 원의 스타 선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연봉 500만 원을 받던 박정환은 더 이상 제대로 코트에 설 수 없게 되었을까요? 시즌 초반의 상승세는 이렇게 빨리 사라졌을까요? 장소연 감독, 세토 코치, 외국인 선수 야스민까지 포함해 지금 페퍼저축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환은 더 이상 코트에 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치의 칼날은 결국 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다가갑니다. 바로 박정환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팀 최고 연봉 선수인 박정환은 7억 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4세트 중 단 2세트에만 출전했고 공격 포인트는 단 한 점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공격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리시브와 수비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반복한 뒤 빠르게 벤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이어진 심각한 부진과 자신감 저하가 오늘 중요한 세트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더욱 악화된 셈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봉 7억 원의 박정환이 팀을 이끌어야 하는데 이제 팀에서는 그의 존재조차 부담이 된다.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 보호를 위한 교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에이스의 등장을 위한 준비일까요? 시즌 초반 상승세 뒤 숨겨져 있던 모든 문제들이 박정환 체제 아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은 냉정합니다. 물론 실제로 새로운 선수가 등장할지는 구단, 선수들, 코치진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팬들의 시선은 이미 상당히 기울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장소영 감독은 박정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그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개선을 돕고 있으며 접근 방식은 부드럽지만 근본적입니다. 감독의 답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감독의 결정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팀이 5연패의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박정환은 코트에 남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중요한 4세트 내내 연봉 7억 원, 약 500만 원의 스타 선수임에도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루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감독이 박정환의 팀 내 역할과 포지션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야스민은 공격이 막혔고 세터 박사랑은 흔들렸으며 장소영 감독은 이것 또한 과정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박정환 한 명의 문제만으로 페퍼저축은행의 5연패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외국인 선수 야스민은 제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고 선발 세터 박사랑의 토스 연결도 좋은 시절과 비교하면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즌 초반 1라운드에서조차 야스민은 사실상 팀의 공격 에이스로 평가받았고 중앙에서 상대 블로커를 흔드는 위협적 존재감으로 외야 공격수인 박정환, 이한비, 박은사에게 보다 쉽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팀의 연패 속에서 리시브와 수비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야스민을 살릴 수 있는 깔끔하고 안정적인 중앙 속공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야스민은 간헐적으로 득점을 올렸지만 경기 흐름을 바꿀 만한 압도적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장소연 감독도 상대팀이 야스민을 겨냥해 훨씬 적극적으로 공격해왔고 연패 동안 수비가 불안정해 야스민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 또한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보며 중앙 공격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측면 득점 기회와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라는 말이 팬들에게 너무 자주 들리는 변명처럼 들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시즌 초반 상승세에서는 야스민과 박정환 듀오, 그리고 박은사와 이한비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냈고 페퍼저축은행은 새로운 안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시브가 무너지고 세터 박사랑의 연결이 흔들리며 야스민의 활용도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과거 박정환 원맨팀으로 회귀한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박정환마저 흔들리면서 최악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고 뚜렷한 공격 패턴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팀 공격의 핵심인 외야 공격 라인을 다른 어떤 포지션보다 시급히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박정환 문제까지 겹치면서 팬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반응은 더욱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연속 꼴찌라는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이래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 들어 처음으로 이제는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부터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팀입니다. 시즌 초반 6승 2패로 자신감 있게 리그 2위까지 올라섰고 박정환의 폭발적인 공격, 야스민의 중앙 장악력, 박은서와 이한비의 불타는 공격력이 더해지며 이제야말로 중위권을 넘어설 준비를 갖춘 듯 보였습니다. 두 자릿수 승리 달성까지 현실적인 목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경기 만에 연패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5연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단순히 상대의 전략 때문에 패한 경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반복했던 실수들이 되풀이된 스스로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미십 선수는 여전히 흔들렸고 세터 박사랑은 중요한 순간에 토스를 과도하게 연결하거나 네트 가까이에 너무 붙어 있었습니다. 야스민의 활용도는 상대 블록에 막히며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상징이자 정신적 기둥이었던 박정환은 이제 코트보다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한비, 박은서 등 여러 선수가 그녀의 빈자리를 번갈아 메우면서 팀은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포지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팀 전체 구조가 과거 약팀으로 회귀하며 연패의 늪에 빠졌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2위 등극은 단지 눈속임이었을까요? 상대 팀에게 패하며 팀은 명확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패 속에서도 선수 육성, 전술 변화, 감독의 코멘트까지 고려해도 팬들은 지난해와 비교하며 과연 달라진 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절망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박정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장소연 감독이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박정환의 역할 재정립입니다. 그녀가 계속 선발로 나서 복귀를 기다릴 것인지, 공격 역할에서 물러나 리시브와 수비에 집중할 것인지, 혹은 오늘처럼 경기 흐름에 따라 필요할 때만 투입되는 조커 역할로 남을 것인지 감독이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4세트에서 벤치에 앉힌 결정은 단순한 컨디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경기에서의 활약은 박정환 개인의 성적뿐 아니라 페퍼저축은행 팀 전체의 운명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야스민과 중앙 공격을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입니다. 현재 흔들린 중앙 라인으로는 야스민의 빠른 공격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 리시브 라인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야스민과 활약할 기회가 생기고 박정환을 포함한 측면 공격수들에게도 득점 기회가 열립니다. 모든 것은 장소연 감독이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고 다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V리그에서는 두 개의 극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몽골 출신의 신의 잉쿠시의 등장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준비 과정, 그리고 한때 리그 최고의 스타였던 박정환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겪는 혹독한 시련입니다. 한 선수의 등장은 새로운 희망을 의미하고 다른 선수의 부진은 팀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 스포츠의 냉정하지만 아름다운 현실입니다. 기자로서 박정환의 현재 상황을 보며 2010년대 후반 슬럼프에 빠졌던 야구 선수 박병호가 떠오릅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끝까지 싸우며 KBO 리그 홈런왕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아마 지금 박정환에게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로 세계는 냉정합니다. 연봉 7억 원과 ERA 500만 원이라는 높은 기대치는 기다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페퍼저축은행은 박정환을 계속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잉쿠시 데뷔가 정말 기대돼요. 첫 득점을 부모님 앞에서 올리면 울 것 같아요. 정관장이 잉쿠시에게 오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메가 언더그라운드 잉쿠시 공격 라인업 대박이에요. 박정환도 최선을 다하길 바래요. 국가대표로 잘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비난받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까워요. 반면 현실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슬프긴 하지만 프로 리그에서는 결과가 모든 걸 말하죠. 연봉 7억 원 선수에게 팬들이 패배를 이해해주길 바라는 건 어렵습니다. 장소연 감독의 결정이 너무 늦었어요. 박정환을 제외하고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줬어야 연패를 끊을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잉쿠시가 국가대표에 뛴다는 얘기는 아직 너무 성급한 것 아닐까요? 우선 V리그 적응이 먼저이고 선수 본인의 결정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박정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팀 자체의 기본기가 부족합니다. 리시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결국 모든 답은 코트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새로운 스타의 탄생과 베테랑의 부활, 두 가지 드라마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팬으로서 바라는 건 두 이야기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잉쿠시의 새로운 희망과 비교해 박정환의 운명이 위태로운 지금,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